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세션으로는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의 여미주 교육연구사님께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안내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미주 교육연구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에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미주 교육연구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앞서서 이광국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월에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합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이 특강을 통해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고교 학점제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대학과 함께 연계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그런 시사점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표지가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그 위에 사실 부제가 있었습니다.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비전 또 부제를 붙이게 된 이유는 학생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그런 고등학교 교육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어떤 취지를 담은 것이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왜 추진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어떠한 준비를 해왔으며 또 이 학점제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목차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간단한 사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고교학점제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서 이제 이진숙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문명의 혁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 바로 이 지금의 우리의 학생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의 문제, 유독 이제 또 두드러진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요. 바로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퍼센트로 나와 있는, 그래서 70년대에는 39.1%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학령 인구의 구성 비율입니다. 전체 인구의 학령 인구 6세부터 21세까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거의 40%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해가 갈수록 하락하시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죠. 20년도에는 15.1%, 그리고 2060년에는 9.9%로 내려갈 것이라는 이런 어떤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하게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이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와도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육을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이러한 어떤 미래사회 변화,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OECD 에듀케이션 2030,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도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성이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 역시 학생 맞춤형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처음으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해였고요. 당시에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해 가겠다. 바로 이러한 운영 계획까지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아래에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체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미 2017년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조금씩 보완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이 되고 그러한 과목에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선택한 과목에 대한 수업을 하고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큰 변화가 바로 그 과목에 대한 이수와 미이수를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미이수가 된다 하더라도 보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끔 간다라고 봐서 좀 이러한 운영 체계를 당시에 좀 발표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또 앞서서 좀 흥미로웠던 게 바로 이 국립대학 이 발전협의체도 2018년도부터 또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공교롭게 좀 같이 시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연구학교가 막 운영이 되고 시작했던 해에 그해 8월에 고교교육 혁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학점제의 추진 단계를 좀 3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제도의 부분적인 어떤 준비를 조금 더 본격화해서 25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고요. 참고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을 좀 꼭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시점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라든지 뭐 교수학습이나 뭐 평가의 방향이라든지.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2015년에 고시가 되고 2018년도에 첫 해 적용이 됐는데 바로 그 시점과 함께 도입 기반이 마련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교육부만의 노력으로는 뭐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카이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로서 연구선도학교를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의 기관장들하고 또 교육감 대표 그리고 또 저희 교육부 장관님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장들이 모여서 현재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이라고 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할 부분들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마이스토그부터 학점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일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사실 단위를 기준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을 하고 또 총 이수학점을 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이스토그부터 학점제를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이스토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라고 해서 이제 직업계고에 속하는 학교이죠. 전국적으로 50여 개 정도 되는 학교인데 아무래도 교육과정의 어떤 운영의 유연성이 보통 학교보다는 좀 훨씬 많이 확보가 된 측면이라 학점제를 좀 먼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이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3월에는 마이스토그뿐만 아니라 전체 특성화고까지 포함을 해서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을 좀 닦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2018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년도 당시에는 전체 한 2,300여 개 고등학교 중에 105개고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거의 뭐 약 5% 내외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듬해에는 354개로, 또 작년에는 732개로, 올해는 1,457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학교에서는 이제 학점제를 결국은 본격 시행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또 학점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시기로 이제 준비를 하는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학교에서 이제 보인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과목 선택과 확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한 30여 개 정도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나서는 한 40여 개로 좀 증가한 측면이 있었고요. 이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다 또 개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 간에 협력을 합니다. 일명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 잠깐 자료를 보니까 대학에서도 공동교육과정을 좀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이런 어떤 또 세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리고 이제 저 발표 뒤에 또 충북이나 인천 또 대구의 사례로 나오겠지만은 학교와 또 대학 간의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과목을 또 개설해주는 그런 사례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학교 안에는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또 구성을 하고 또 1학년 대상으로도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또 이러한 어떤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의 변화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학점제에 대해서 소개된 여러 가지 언론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의미 있는 그 문구가 있어서 조금 적어 봤는데, 그러니까 이 과목 선택을 위한 상담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 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이고, 또 기존에 정해진 어떤 틀에 맞춰서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를 했다면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 학생인데 이 친구는 독일어를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독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과는 다르게 좀 다양하게 정말 학생별로 듣는 과목들, 교육과정의 어떤 이수 경로가 좀 달라지는, 다양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학점제를 어떤 농어촌 학교라든지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예를 들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대구 호상고의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교수님이 오셔서 빅데이터 분석을 개설하셔서 과목을 개설을 해주는 사례, 또 어떤 로봇 관련 전문가가 오셔서 또 과목을 또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지금 일반고에서는 창업을 배운다라고 지금 학생이 기고를 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반고에서 굉장히 기존과 다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이런 변화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이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좀 학점제를 모든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포용적 고교교육이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설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선은 저희가 학생상으로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자기주도 학습자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 전문가, 학업설계 안내자 이런 식으로 교육청, 지역사회, 학교 이런 미래상으로 우선은 좀 상을 그려보면서 구체적으로 크게 3가지 범주로 저희가 학점제를 추진해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육제도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학점제형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두 번째, 학점제가 적용되게 되면은 학교의 운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세 번째, 이렇게 학교의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좀 방대한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번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담겼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3가지 범주에 대해서는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학점제를 정의 내리기를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라고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이 2줄에 학점제의 모든 것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과목을 학생이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그런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기본 학력, 기초 소양을 쌓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두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진로나 적성, 관심, 흥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번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이 꺼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의로 저희가 학점제를 좀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교육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학습자상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주도성, 창의화, 혁신, 협력과 소통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고요. 교육과정을 유연화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단위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단위, 2단위, 3단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1단위라고 하는 것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번, 17회에 해당하는 수업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수업량을 카운트한 어떤 기준인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1학점을 이 50분 수업 기준으로 16회, 1학점을 16회의 수업량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취득해야 될 학점수는 192학점으로 지금 제시를 하였는데요. 사실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학점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이제 고등학교 수업량이 3년간 204단위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 12단위 정도 좀 적정화를 해서 192학점으로 조금 더 학교에 좀 그 학점제 적용과 함께 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변화를 주었다. 또 1학점 17회 수업을 16회로 이렇게 줄인 부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등학교에는 또 이제 과목 구조가 또 이렇게 다 되어 있죠.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뉩니다. 보통교과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주로 개설하는 과목들이고요. 전문교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특목고에서 개발하는 전문교과 1, 직업계고에서 주로 개설하는 전문교과 2. 그런데 이 과목을 지금 가만히 보시면 위에 네 개의 행이 지금 같은 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과 그 하단의 전문교과까지 전문교과 1까지 저희가 학점제가 적용되는 해에는 이 전문교과 1 특목고에서 주로 개설되는 과목까지 포함을 해서 보통 교과로 다시 편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교과에는 이제 직업계고에서 주로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좀 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뭐 과목 선택과 확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앞서서 이제 잠깐 뭐 화면상에도 잠깐 나왔다가 이제 지나갔었는데 저희가 고교 체제 개편이라고 해서 특목고 중에 외고, 자사고, 그 다음에 국제고를 25년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그런 부분을 또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좀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이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이 과목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거여서 한번 개편 방안에 있는 과목 구조를 한 번만 좀 살펴보면은 먼저 공통 과목이 있고요. 공통 과목은 모든 학생이 들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성격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일반 융합 진로로 조금 더 다양화되는 측면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은 아마 고등학교에서 주로 배웠던 과목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적분이라든지 뭐 문학, 독서 이런 과목들 이제 그런 과목들이 주로 이제 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는 이제 전문교과 1 지금 현재 특목고에서 주로 개설되는 전문교과 1들이 이제 진로 선택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뭐 융합적인 성격의 과목뿐만 아니라 실생활 연계 또 뭐 학교에서 개설하는 새로운 과목들, 이런 과목들이 융합 선택으로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학점제형에 맞는 과목 구조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요. 구체적인 과목들은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25년에 적용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창 연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 학력,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도 공통 과목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 말을 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또 과목 선택을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와 이 학점제에서의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선택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바로 이수, 미이수 이 부분이 도입된다라는 게 바로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는 과목별 이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출석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출석이 지금 현재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요건만 채우면 사실 2학년, 3학년으로 진급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또 졸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점제에서는 과목별 이수 기준을 마련을 해서 과목 출석률 그리고 학업 성취율을 충족을 했을 경우에 학점을 취득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 기준이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이수를 못할 수도 있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이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미이수가 도입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이제 가운데 표의 하단에 보시면 지금 미이수가 영어로 I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학과 좀 다른데요. 대학에서는 이제 주로 F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학점제에서는 I라고 해서 인컴플리트의 앞자를 따서 미이수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좀 이제 대학에서 학점제를 생각을 좀 하시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또 고등학교 교육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학교나 학교의 책임 교육, 또 교육청에서의 어떤 책무성, 또 학생 스스로도 책임의식, 어떤 책임 교육의 강화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미이수가 도입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에 중점을 둔다. 진단평가라든지 중간중간 관리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사 저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충 이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이수가 아닙니다. 그 과목을 온전히 다시 듣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학생이 부족하게 나타냈던 그 영역만이라도 과제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한다라든지 온라인 어떤 교육을 활용을 한다라든지 해서 최소한의 어떤 보충 과정을 거치게끔 해서 그래야만 학점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연구 또 여러 이제 교육청 또 연구학교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국 고등학교에서의 이수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가야 될 이렇게 좀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으로 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근거도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가가 변화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사실 고등학교의 평가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엄밀히 따지면 결국 대입에서 활용되는 내신은 고등학교 상대평가 결과에 의한 것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석차 등급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평가제도 설계 원칙이다라고 해서 지금 화면상에 1,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지금 원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서열화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이다. 두 번째는 이 평가로 인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이 왜곡되지 말아야 된다.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더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진로, 적성, 관심, 흥미 이런 분야보다는 내가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좀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취평가제가 확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25년에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성취평가제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은 그 석차 등급으로 지금 되고 있는 이 순서대로 1, 2, 3, 4 등수를 매겨서 상위 4%는 1등급, 11%는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 기준에 의해서 성취도를 부여하는 그런 평가 체제가 모든 선택 과목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성적 산출 방식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진로 선택 과목부터는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부터는 지금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아니지만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적이 산출되고 있고요.
참고로 그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정치화법을 들은 친구인데 성취도를 B를 맞았습니다. 근데 정치화법을 들은 55명의 학생 중에 30.9%의 학생들이 B를 맞았다. 이러한 정보까지도 이제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바로 이제 학교에서 학점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에서 나타내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무래도 이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들으면서 2, 3학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어떤 지도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로 집중 학기를 운영한다. 또 진로 전담 교사들이 학교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어떤 학점제에 있어서 보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련 법을 개정한다라든지 역할을 재구조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또 학교마다 배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2022년까지는 1,600명을 좀 양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서울이나 충북이나 여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또 학생 수요 기반의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점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는 아무래도 25년 또 미래교육과 연관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떤 기술의 변화가 아무래도 영향을 저희가 기술의 변화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20년도에 10개의 교를 선정해서 에듀테크 선도고교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또 선택한 과목이 그 기존의 어떤 강의식이나 어떤 문제풀이식이 아니라 그 선택 과목이 취지에 맞게 진로와 연계해서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간단히 좀 실은 부분이고요. 지금 자료집에는 아마 창의적 체험활동 재구조하다라고 해서 이런 표가 같이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교과 말고도 고등학교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로활동이 아무래도 학점제에서는 중요할 것이고 또 그런 진로활동이 교과와 연계가 된다라든지 보다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색해보고 탐구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로탐구활동이라는 것이 학점제에서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뒤에 가서 대학과 연계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부터 좀 교육청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해 가는 시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부분에서도 지역사회나 대학과 연계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점제라고 하는 것 학교만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힘든 것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 간의 연합 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유관기관 더불어서 대학 이렇게 하나 전체가 좀 협력해 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선도지구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였고요. 이게 이제 올해는 34개 지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발표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잠깐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교강사 자격 임용 체계라든지 또 교강사를 확보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제 발표를 좀 했었었고요. 특히 현재 선생님들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또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은 공간과 관련된 학교들의 어떤 변화 모습이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이 학점제가 도입이 됐을 때 지역 간의 격차 또 어떤 소규모나 농어촌의 학교들이 또 이 학점제 운영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간의 교육 격차 저희가 학점제 추진에서 가장 어떤 최우선의 좀 과제로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자체와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또 대학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교육과정 파트, 평가 파트, 대입, 법령, 지침, 학점제 도입 이런 식으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2015 교육과정이라 되어 있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2015년에 고시가 돼서 2018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25년도에 본격 시행하기 전에라도 학점제형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지금 학점제 부분도입기라고 지금 되어 있는 3년의 기간에 좀 그 부분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요한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일 것 같습니다.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이고 22년도에 고시가 되게 됩니다. 올해 주요 사항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홈페이지가 있어서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사례집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역사회 연계 사례들이 있고요. 또 교육과정, 이런 이제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연수들도 진행이 되는데 특히 하단에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대와 교원대가 협력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연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제 주요 내용별로 좀 훑으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교육부, 이제 부총리님께서 직접 이 종합추진계획을 발표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현재 이제 고교학점 유튜브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화면을 가져와 봤고, 거기서 연구선도학교 사례 성과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화면상에 뭐 여러 가지를 띄워놨는데 앞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뭐 진로 집중 학기라든지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창의적 체험 활동, 또 복수 전공, 부전공, 공동교육과정, 선도지구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대학하고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좀 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연구학교들이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연구학교 중에 국립부설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7개가 있고요. 연구학교가 6개, 선도학교가 1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고등학교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선도학교 대상으로 좀 의견을 수렴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는 뭔가 지역 인재 선발과 연계한 어떤 전형이라든지 또 뭐 지역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취업이나 지역 기업과 연계하는 부분들 또 상호 소통 기회 확대 또 학교 밖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교과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셔서 한번 참고자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대구교육청에서 대학과 연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뒤에서 대구 사례가 또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천에서 또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교과형이라고 해서 대학과 연계한 과목이 여러 가지 개설이 되고 있죠. 또 창채형이라고 해서 또 창채형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강좌가 조기에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5년도에 진로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천에서 지금 이 진로탐구 영역,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제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인천 내 여러 가지 대학들과 또 MOU를 체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밖 학점 인정의 토대를 마련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광주 서강고의 사례인데요. 이제 학교장 개설 과목이라고 해서 이게 교육과정에 고시된 과목을 말고 이제 새롭게 만드는 과목입니다. 정보과제, 과제연구, 수리와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대학이 참여를 해서 교육과정 개발 가 같은 이런 부분들을 협력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그리고 사실 교육청별로 다과목 지도, 그러니까 다과목 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뭐 한 개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2개, 3개 과목을 이제 가르치는 사례가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도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정말 지역별로 대학들과 MOU도 체결하시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들.
또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 새롭게 생겼는데 이 신설 과목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충북교육청에서 그 발표를 해주실 부분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좀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에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 종합 추진계획의 본 보고서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지금 교육부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란에 들어가 보시면은 2월 17일 날짜로 아마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 보고서를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종합추진계획 발표 전체 영상을 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학점제에 대해서 계속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좋은 협력 사례, 연계 사례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여미주 연구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혹시 몇 가지 질의사항 있으면 몇 가지 질의사항 댓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대학에서 학점제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지 있다면 개설한 교과목 전임 교수가 아닌 비전임 강사가 운영해도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대학이 지역인재와 연결된 과목을 운영을 한다면 수시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궁금해 주시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긴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점제 강의 대학에서 개설을 하고 전임 교수가 아닌 비전임 강사가 운영해도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실 수 있는 것까지만 혹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과목을 개설한다라는 게 대학에서 이제 임의로 개설된 과목들을 전부 다 학점으로 인정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과목을 그 고시한 교육과정대로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목들 중에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떤 이제 선생님이 부족한다라든지 교원 양성이 좀 넉넉하지 않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의 시설이라든지 대학의 이제 그런 어떤 교강사를 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사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교육청별로도 또 여러 가지 좀 채용 요건이나 좀 그런 임용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교학점제는 25년도부터 적용이 되게 되고요. 제가 아까 사실 일정에서 이제 화면상으로만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 25년도에 고1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사실 학점제에 따르는 대입 전형은 이제 2028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8 대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24년도에 이제 주요 사항을,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좀,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로드맵으로 현재 좀 논의가 착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여미주 연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